자, 이번 시간 강의 내용도 역시 닐 버나드 박사의 통증 잡는 음식으로 어떻게 이 통증과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지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여기서 이제 본문 내용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제목을 보니까 칼륨도 이렇게 먹어야 결석이 생기지 않아요. 저 어른들한테 그런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시금치를 생으로 먹고 날로 먹는 방법에 따라서 날로 먹든지 아니면 익혀 먹든지에 따라서 결석이 생기기도 하고 결석이 생기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 종종 들으셨죠? 그만큼 여러분들이 칼륨도 음식물 안에 있는 채소나 과일 안에 있는 칼륨이 상당히 많죠. 이런 칼슘과 칼륨을 어떻게 먹어야 결석이 생기지 않는지.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신장 결석이나 요로 결석 그리고 간의 담석들 이런 것들이 단단하게 섞여야 되면서 이제 암으로 유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결석을 확실히 예방하는 음식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집중해서 좀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시라고 생각합니다. 결석을 확실히 잡는 음식 가운데 중요한 것들 이제 카테고리들이 쭉쭉 나갑니다. 첫째는 물입니다. 물. 세포의 탈수에서부터 모든 질병이 옵니다. 특별히 결석이나 담석이나 요로 결석도 이제 물이 부족하면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제 결석이 생기는데요. 자, 우리가 먹는 식단에는 특별하게 결석 확률을 확실히 낮추어주는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암 환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중증이거나 이래서 위험한 상황에 와서 병원에 가시면 먼저 뭐부터 해요? 쓰러지신 분들 수액과 전해질로 균형을 많이 맞추시잖아요. 자, 대표적인 수액을 여러분들은 뭘로 하시면 돼요? 물과 전해질, 미네랄, 소금으로 pH 균형을 맞추십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제가 캘리포니아 대학의 정형외과 과장님이신 닥터 로렌데이 박사가 심각한 유방암으로 자기 유방보다 중간 쪽에 유방의 높이보다 더 크게 2배 정도 큰 이 유방의 종양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 쳐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너무 심각해서 이 절제 수술을 지금 하지 않으면 한 달도 못 버틸 거라는 그 진단명을 받고 이 과장님이 이제 유방을 절제하지만 그러나 항암 방사선을 하지 않으시면서 자기 몸을 케어하다가 계속적으로 의사는 수술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 격언에 맞춰서 수술을 안 하려고 상당히 의료인들은 되게 수술을 안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요새 최근에 이제 영양의학에 오늘 오신 선생님들처럼 영양의학에 눈을 뜨신 분들이 많으셔서 요새는 되게 이제 근본적인 원인 이 캘리터너 박사가 하버드 의대는 알려주지 않는 건강법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정말 근본적으로 아무리 항암을 하고 아무리 수술하고 아무리 잘라내고 방사선을 해도 계속적으로 이 암이 생기는 환경을 바꿔주지 않는 한은 계속적으로 호르몬 음식, 산성 음식을 계속 드시는 한은 그리고 계속적으로 고염분 음식을 드시는 한은 계속적으로 암이 계속 증식하고 재발되고 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회복되시려면 식단을 개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많이 깨닫고들 계실 텐데요. 이 닥터 로렌데이 박사가 별짓을 다 해도 계속적으로 내리막입니다. 자연주의 방법대로 해보면서 다 따라 하시는데도 회복이 되질 않아요. 그러다가 이분이요. 이 벤명겔리즈 박사 세미나를 가게 됩니다. 거기 가서 이분이 뭘 배웠냐면 바로 자신이 이 유방암이 온 것이 세포의 탈수에서부터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벤망겔리지 박사의 물 세미나에 가셔서 그 다음에 하루에 물을 8컵에서 10컵 정도 적용했더니 이제 이 회복되는 속도가 신속하게 올라가면서 회복이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다? 물에 있습니다. 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자, 피가 좋은 피가 형성이 되면 여러분들이 다시 말하면 혈중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없고 아주 맑은 좋은 피를 유지하신다면 뭐 상고병을 비롯한 암이나 이런 것들이 재현되지 않는데 피를 맑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뭐냐면 물입니다. 가장 빨리 피를 맑게 하는 요소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건강식을 하시면서 간과하기 쉬운 것이 또 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은 하루에 8컵 이상의 물, 세포를 정화시키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특별히 신장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물에 대해서 경수보다는 연수를 드시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제가 수차례 이제 결석이 생기지 않는 방법에서 소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석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물. 자, 그런데 오늘 좀 보세요.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결석이 잘 생기지 않는다고 여기 말씀드리죠. 예방에 도움이 되는데, 자, 물이 소변을 노폐물 농도가 짙어서 여러분들 소변을 배출했는데 이 아주 진한 노란색이거나 또 소변에서 양 냄새 같은 게 단백뇨로 소변에서 이제 단백질이 빠져나가는 단백뇨 증세가 오거나 이럴 때 여러분들이 물이 부족하다는 사인을 잘 캐치하셔야 돼요. 그러면 노폐물 농도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을 계속 드시면서 빨리 이 몸에 있는 혈중 노폐물 농도를 빼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물은 이 소변을 희석해서 맑아지게 하고 뿐만 아니라 칼슘이나 여기 집중하세요. 옥살산, 요산과 같은 딱딱한 결정으로 변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뭐가요? 물이. 자, 물을 비롯해서 주스, 커피, 차, 스프, 와인 등 어떤 것이든 음료를 하루에 2.5리터가량 마시면 음료를 1리터가량 마시는 사람에 비해서 결석이 생길 확률이 3분의 1 정도로 급감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이 세포가 탈수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여기 카페인용 커피, 차, 스프, 와인을 드시면 결석이 생기는 확률이 줄어들기는 하나 대신 실이 많죠. 카페인 종류의 음료를 드시면 세포가 탈수가 됩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결석이 그만큼 이 세포가 탈수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갈증은 오랜 시간 동안 물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매우 유용한 지표이기도 하고 세포의 탈수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이 탈수에서부터 암이 생기는 기전이 생기기 때문에 pH가 산성인데다가 거기다 수분도 부족하고 산소도 부족하면 모리시타 게이츠 박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딱 암이 생기는 기전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이 수화 상태가 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건강의 첫 번째 중요한 점은 물로 혈액을 빨리 맑게 하는 겁니다. 신장 기능을 좋게 하려면, 피를 맑게 하려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목이 마르다 이러면 이미 세포는 탈수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목이 마르다 그래서 마시면 이미 세포는 탈수된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몇 컵을 드셔야 될까요? 예, 그런데 요새 물을 드실 때 얼음물을 드시는 것도 여러분들의 소화기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요새 젊은 친구들은 뭐 낮이나 밤이나 여름이나 겨울이나 항상 냉장고에 얼음 들은 거를 해서 얼음물을 먹는데 이 차가운 물을 자꾸 드시다 보면 여러분들의 소화기가 계속 정체됩니다. 소화작용이. 예, 그리고 신장 기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좀 니맛 내맛 없지만 체온 온도에 가까운 그냥 정수 정도의 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갈증을 느낄 때는 이미 몸이 건조해져 있는 상황이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물은 어떻게 드시는 게 좋아요? 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2컵, 예, 체온 온도에 가까운 물 2컵 드시고 식사하기 1시간 전에 물 몇 컵? 2컵. 자, 식사하자마자 물 몇 컵?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 네. 그 다음에 식사하면 한 뒤에 그럼 몇 시간 뒤에 물 2컵. 2시간 뒤에 물 2컵. 다시 말하면 공복 시에 물을 2컵씩 계속 드시는 것이 여러분의 신장이나 혈액을 맑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치료제라는 거 잊지 마세요. 여기서부터 뉴스타트가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거 따끈따끈한 오늘 처음 끄집어냅니다. 의료인들은 대부분 이 영양의학을 아시는 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자, 고칼륨 저염식품이 결석이 생기지 않게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던 거와는 반대로 가죠. 신장 기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칼륨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들 하세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고칼륨을 먹어야 되고 염분이 없는 저염식품을 먹어야 됩니다. 특별히 젓갈 있죠. 멸치젓, 꼴뚜기젓, 뭐 또 뭐가 있습니까? 뭐 명란젓, 창란젓, 예, 김치에 있는 젓갈들은 특별히 2급 아민, 강력한 발암물질이라 고기 생선 못지않게 여러분들에게 이 암을 유발하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늘마을 김치 드셔보는데 비린내 하나도 안 나고 너무나 싱싱하죠. 예, 물론 저희가 재배하기도 하지만 이 젓갈이 안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젓갈김치가 2급 아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이 발암작용을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좀 집중하세요, 여기. 자, 하버드 대학의 연구팀에서 46,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고칼륨 섭취가 신장 결석이 생기는 것을 절반으로 낮춰준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자, 특별히 여기 보시면 칼륨은 신장이 칼슘을 소변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붙잡아줘요. 뭐가요? 칼슘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누가 붙잡아줘요? 칼륨이. 칼슘과 칼륨이 이게 부부입니다. 세트입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뼈와 혈류 속에 온전히 보존하도록,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지금 칼슘이 계속 많이 빠져나가죠. 고기, 생선, 우유, 계란,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기름에 지글지글 자글자글 보글보글 산성 음식, 콜레스테롤 음식에 의해서도 칼슘과 인산의 레벨이 맞지 않아서 이 칼슘이 빠져나가기도 하지만, 자, 여기 보니까 칼륨이 부족해도 칼슘이 보유되지 못하고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칼륨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습니까? 칼륨이 저지방 채식 식단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칼륨이 충분하면 칼슘이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골다공증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칼륨 보조제를 먹어야 되나? 자, 칼슘을 좀 먹어줘야 되나? 비타민 D를 먹어야 될까? 오메가3를 먹으면 뼈가 좀 튼튼해져서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을까? 득보다 실이 많을까요? 실보다 득이 많을까요? 석회화가 돼버려. 예, 그거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암 환자분들이 다 좋아졌는데 갑자기 석회화가 생겨가지고 여기 막 이 오십견통도 오고 막 이 관절에도 석회화가 되고 막 이래가지고 체해 충격파로 막 깨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갑자기 칼슘 제제를 먹기 시작했더니 가장 좋은 칼슘 제제가 뭐죠? 가장 좋은 단백질 IP6 피트산염 어디에다 들어있습니까? 또 콩, 흰쌀에 들어있죠. 현미, 정제되지 않은 곡류에 있습니다. 현미, 오트밀, 정제되지 않은 곡류와 콩과 그 다음에 햄프, 아마치아와 같은 씨앗 종류들의 IP6와 피트산염이 얼마나 강력한 항암제인지 요새 많이 공부하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칼슘이 빠져나가지 않고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골조성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뼈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동물성 오늘부터 집에 가서 우유 2컵씩 먹어야 되겠네? 골다공증 진단받은 분들이 다들 그러시는데 득보다 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는 게 좋더라? 어떻게 하는 게? 콩이나 정제되지 않은 곡류나 햄프나 아마치아를 먹는 것도 좋고, 여기서 보신 것처럼 칼슘이 자꾸 너무 많이 빠져나갈 때는 칼륨을 충분하게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이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칼륨 보조제를 섭취하거나 칼슘 섭취량을 그렇다고 매일 측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고칼륨 음식이 칼슘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칼슘이 안 빠져나가니까 결석이 생기지 않게 예방을 해줘요. 요로결석이나 신장결석이 생기지 않도록. 이 기전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바나나,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다른 과일이나 야채, 콩, 이걸 매일 적당량 섭취하는 것이 고칼륨 섭취의 지름길입니다. 아셨죠? 이제 칼륨 보조제 드시라고요? 예, 칼슘, 이제 골다공증 진단받고 빨리 칼슘 드시려고 매일 우유 2컵, 사골국물 매일 드시라고요? 예, 가장 안전하게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바나나나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과일, 야채, 콩을 매일매일 섭취하는 것만으로 여러분 고칼륨을 충분히 섭취하시기 때문에 칼슘이 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서 신장의 결석이나 요로결석이 생기지 않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 여러분 오늘 깨달으셔야 됩니다. 저기 보니까 본래 식물성 식품은 칼륨 함유량이 높습니다. 게다가 고칼륨 음식을 드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칼슘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데 가장 중요한데, 동시에 여기 보니까 어떤 음식을 드셔야 된다? 저염식품. 아직도 집에 가셔서 젓갈을 드신다거나 젓갈 김치를 드신다면 여러분들은 뼈에서 계속 칼슘이 빠져나가도록 촉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염분이 최대한 적게 든 식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염분이 어떻게 신장에서 칼슘을 자꾸 빠져나가도록 촉진시켜요. 그래서 신장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면 대신에 뭐가 생겨요? 신장에 뭐가 생겨요? 돌이 생겨요. 결석이 생기고 요로결석이 생기고. 그 원인이 뭐냐면 칼륨이 없는 음식을 먹어서도 그렇지만 염분이 높은 음식을 먹어서 이 결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 아셨어요? 자, 여기 보니 일반 대중에게는 이런 효과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집중적으로, 자, 이거 보세요. 연구 결과 일일 염분, 염화나트륨 섭취량을 절반으로 줄이면
염분 섭취를 절반으로 줄였더니 일일 칼슘 섭취 필요량이 160mg까지 감소하더라.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다시 풀어볼까요? 염분 섭취를 줄이면 당뇨병도 예방이 되고 신장 결석이나 요로 결석도 생기지 않고 그 다음에 칼슘이 빠져나가지를 않으니까 칼슘을 많이 드시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공식들이? 이해되세요? 자, 다시 풀어볼게요. 자, 어떤 것이든 식물성 식품, 특별히 쌀이나 브로콜리, 흰쌀 말고 현미, 브로콜리, 병아리, 콩 종류, 사과, 감자, 콜리플라워라면 이런 자연 상태에서는 염분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런데 통조림이나 스프, 가공식품으로 캔 종류들, 가공되어 있는 모든 가공식품에는 상당량의 염분이 포함이 됩니다. 특별히 우유 유제품, 치즈는 말도 못하죠. 예, 치즈. 지난번에 왓더 헬스 다큐에서 맨 마지막에 닥터 알렌 박사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치즈는 젖고름이 응고된 것이다. 기억나십니까? 소 젖고름이 응고된 것이다. 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유 유제품이나 육류는 호르몬성 암을 유발하는데 치즈가 엄청난 기전을 일으킨다는 거 좀 왓더 헬스 다큐에서 보셨잖아요. 우유 유제품들. 자, 그래서 우유 유제품이나 육류는 식물성 식품에 비해서 염분을 더 많이 함유하고 있고 특별히 통조림이나 과자 종류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걸 기억하세요. 자, 오늘 이 도표 좀 보이십니까? 대충 보이시죠? 글씨는 자세하게 안 보여도 여기 보시면 이제 염분과 칼륨의 함량, 고칼륨 음식이 신장에서 결석이나 요로 결석이 생기지 않게 막아줄 뿐만 아니라 간에 담석도 생기지 않도록 예방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5단계 해독하세요? 신장의 결석, 요로 결석 빼내고 간의 담석 빼내려고 지금 계속 해독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전국에서 해독하시는 분들 지금 참 많잖아요. 전 세계에. 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독소들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고칼륨, 저염분 식품을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셔야 되는데 그런 음식들이, 그런 치료제들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보시자면 고칼륨, 저염분 음식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식물성 식품에 특별히 사과, 바나나, 검은콩,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쭉 있는데 자, 염분 섭취는 이쪽 식물성 쪽은 보면 염분이 가장 높은 게 브로콜리에 44 정도니까 거의 염분이 아주 저염입니다. 자, 식물성들은 다 보니까 그런데 칼륨 함량이 높은 애들을 보니까 사과는 중간 크기 한 개의 사과가 159 정도의 칼륨을 포함하고 있고 바나나가 451. 자, 보세요. 가장 높은 게 뭐냐면 검은콩입니다. 검은콩의 칼륨 함량은 611이고요. 그 다음에 1번이 흰 강낭콩, 메주콩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메시나 박사가 메주콩을 먹을 때 지방간 수치를 줄일 수가 있고 또 간경화 간암을 예방하는데 그리고 암 환자들이 암덩어리를 분해해 보니까 지방이기 때문에 지방을 녹여주는 천연 지방 유화제가 바로 콩과 도마도에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흰 강낭콩의 칼륨의 이 함유량이 669입니다. 자, 메주콩, 그 다음에 검은콩 611. 야, 그런데 그보다 높은 애가 있네요. 844. 뭔지 보이십니까? 포테이토, 감자입니다. 자, 감자를 그냥 튀겨가지고 밖에서 파는 것처럼 기름에 튀겨서 드시면 될까요? 기름에 튀길 때 아크릴라마이드 같은 강력한 발암물질이 있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 드시면 좋겠죠. 찌거나. 자, 그래서 고칼륨 음식의 대표적인 게 지금 감자, 중간 크기 하나. 그 다음에 메주콩.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순위가 검은콩. 예, 그 다음에 뭔가 봤더니 그 다음 순위가 뭐냐면 바나나. 그 다음에 콜리플라워. 예. 이런 순들입니다. 오렌지도 만만치 않습니다. 250. 자, 그래서 대개 사과나 바나나, 검은콩,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그 다음에 그레이프루트, 흰 강낭콩, 오렌지, 감자, 쌀과 같은 아주 좋은 이 식물성 음식들에는 염분은 적으면서 거의 다 1 정도고 브로콜리만 44인데 44 정도는 상당히 낮은 이 염분 수치를 가지고 있고 대신에 칼륨 함량은 상당히 높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 요로 결석, 그 다음에 신장 결석, 또는 간에 담석이 잘 생기는 분들은 반드시 저지방 채식 식단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이 데이터 통계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동물성에 가보겠습니다. 자, 동물성에 가보니까 염분 수치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죠? 여기 체다치즈 352, 치즈의 염분 함량이 352, 식물성에서는 다 100 이하입니다. 예, 44가 가장 높았어요. 그런데 동물성에 가장 높은 것이 치즈입니다. 치즈는 소의 응고된 젖고름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왓더 헬스 다큐에서 닥터 엘렌 박사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함량 높은 애들을 쭉 보니까 우유, 탈지 우유. 그런데 가장 적은 애가 보니까 모유입니다. 동물성 모유. 이 모유는 이 염분이 아주 적당해요. 가장. 자, 요거트도 만만치 않아요. 105, 염소젓. 뭐 보니까 황새치도 130. 예, 염분 함량들이 다 높습니다. 이런 걸로 젓갈들을 많이 담으시잖아요. 자, 그런데 칼륨 함유량 보세요. 칼륨. 예, 염분 함량은 이렇게 높은데 칼륨은 그에 비해서 예, 고칼륨이라고 보기에는 여기 콩이나 이런 애들은 감자는 뭐 600, 800단인데 여기는 기껏 많은 게 499가 염소젓입니다. 염소젓. 예, 한 컵당.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지혜롭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칼륨 함량, 고칼륨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고칼륨, 저염분. 이것이 신장의 결석이나 요로결석이나 간에 담석이 생기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런 음식들이 어디 있습니까? 치료제가. 대개 보니까 주로 어디에 높아요? 염분은 적으면서 칼륨 함유량이 높은 애가 보니까 1위가 감자, 메주콩, 검은콩, 브로콜리. 이런 것들을 이제 왜 드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일 염분 섭취량을 이 절반으로 줄이니까 일일 칼슘 섭취량은 160mg 감소하니까 칼슘이 안 빠져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골다공증 예방하려면 어떤 약을 먹어야 돼요? 골다공증 치료하는데 어떤 거가 좋아요? 자, 이제 답을 다 얻으셨습니까? 예, 매일 뭐 드시면 된다고요? 예, 콩 종류와 또 햄프와 치아와 그 다음에 브로콜리나 당근 이런 좋은 콩 종류들 이렇게 드시라는 겁니다. 아셨죠? 음식이 약이 되고 약이 음식이 되게 먹으라는 것이 바로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의 명언이죠. 잊지 않게 드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자, 이제 칼륨 먹는 방법은 배우셨어요. 고칼륨이 중요하다. 그리고 저염분이 중요하다. 그런데 칼슘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함정에 걸려요. 칼슘이. 자, 이제 항암하고 방사선 하셔가지고 뼈밀도가 상당히 떨어져서 뼈의 골다공증과 골 조성증이 유발되시고 알칼리성 인산분해효소나 오스테오칼슘 같은 그래서 장골 치유 상태가 지금 바닥을 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칼슘이나 오메가3를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칼슘과 오메가3에는 DHA, EPA 거의 생선기름 때문에 오히려 지방 섭취가 늘어나니까 골다공증은 좀 좋아질 수 있는데 오히려 여러분들의 종양 수치는 올라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걸 보게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칼슘은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그리고 전립선암 환자들이 또는 유방암 환자들이 석회화가 되면서 이 칼슘화가 되면서 암이 되기 때문에 지금 표적 관찰하시는 분들 종종 있으시잖아요. 석회화되는 원인이 뭐냐면 뭐 때문에 석회화돼요? 칼슘 섭취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 때문에, 동물성 지방 때문에 호르몬성 암이 계속 더 크게 유발되는 거 아시죠? 모르세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칼슘이 얼마나 중요한가.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칼슘이 지금 빠져나가지 않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놀라운 항암 작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칼슘을 어떻게 먹어야 되나? 자, 오늘부터 집에 가서 메르치를 몇 조각씩 드셔야 될까? 아니면 우유 2컵씩을 꼭 드셔야 될까? 예, 아니면 이제 뭐 좋은 단백질 원이자 칼슘도 안 빠져나가게 할 수 있는 게 혹시 계란 아닐까 싶어서 계란 2개씩 꼭 드셔야 되겠다. 결심을 하십니까? 그러시면 안 되는데. 자, 여기 보세요. 결석이 대부분 뭘로 돼 있대요? 이게 다 나오죠. 결석, 신장결석, 요로결석, 간의 담석. 뭘로? 칼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에 함유된 칼슘이 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칼슘 먹는 방법 오늘 제대로 배우세요. 칼슘 8%를 초과해서 섭취할 때마다, 칼슘을 과잉으로 섭취할 때마다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칼슘은 식사와 식사 중간에 칼슘 보조제를 섭취하면 결석 확률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식간에 칼슘 보조제를 섭취하면 결석이 많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식사하고 난 뒤에 칼슘을 먹으면 결석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결석이 안 생기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칼슘을 식사할 때 먹어요. 그러면 정반대 효과. 다시 말하면 칼슘 섭취가 이 식사할 때 칼슘을 같이 먹어주면 결석이 생기지 않아요. 자, 칼슘 먹는 방법 보셨죠? 자, 그런데 또 그 이유가 뭐냐면 칼슘이 그 식사와 함께 섭취된 옥살산염이 이 결석을 대표적으로 만들죠.
이 옥살산염과 결합하기 때문에 옥살산염이 흡수가 되지 않고 오히려 소화관을 쑥 통과하도록 음식과 함께 통과하도록 하기 때문에 옥살산염에 의한 결석이나 요로결석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칼슘 어떻게 드셔야 돼요? 그래서 신장이 이 여과를 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칼슘을 식간에 드셔야 될까요? 식사 도중에 드셔야 될까요? 식간에 드셔야 되죠? 다들 조시다가도 다 대답은 잘하시네. 자, 신장이 걸러낼 필요가 없게 하려면 결석을 형성할 옥살산염이 식사와 함께 떠내려가도록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슘을 드신다 그러면 어떻게 드시라? 식사와 함께. 그래서 음식으로 칼슘을 드시는 게 가장 좋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칼슘이 많은 음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유? 다들 지금 우유 1번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메르치. 자, 골다공증 있으니까 메르치하고 우유 꼭 드셔야 되겠네요. 자, 칼슘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굳이 우유 유제품을 섭취할 필요가 있다 없다? 왜? 득보다 실이 많으니까. 자, 알다시피 유제품은 그리 달갑지 않은 특징이 많습니다. 특별히 동물성 단백질, 그것 때문에 여기 지금 다 계시잖아요. 병원에서 아주 많이 고생하시고. 그리고 락토스당, 오염물, 무엇보다 지방이 범인이다. 유방암의 전립선암의 난소암의 가장 큰 원인이 지방이고 모든 폐암, 간암, 이 모든 암의 원인이 바로 지방이라는 거 많이 공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유 유제품은 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유방암 환자가 꼭 낫고 나면 책 쓰면 유방암 환자가 우유를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 한번 그 책 좀 사서 보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 정신이 바짝 나십니다. 자, 하버드 대학 연구에서 자, 칼슘 공급원으로 가장 좋은 칼슘 공급원을 소개합니다. 자, 여기 뭐예요? 1번이 브로콜리. 야, 그래서 제가 모든 암의 가장 항암 효과가 높은 음식에 대해서 제가 강의했었죠. 전문가들이 말하는 최고의 항암식품, 폐암에는 어떤 게 좋고 유방암에는 어떤 게 좋고 간암에는 어떤 거 좋고 했는데 거기에 빠지지 않는 1, 2위 상위 순위에 뭐가 들어가냐면 마늘과 브로콜리가 들어갔었죠. 예,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십자가, 양배추. 이거 매일 드셔야 되는 이유가 강력한 항암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침마다 하늘만 오면 왜 앞라인에는 맨날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 도마도가 있는지 이제 이해되십니까? 이거는 음식이라기보다 약입니다. 약으로 드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브로콜리가 1위고 그 다음에 오렌지, 시트러스 프루트, 약간 새콤한 거, 레몬, 오렌지 이런 아이들이 이런 신과일이 여러분은 과일하고 브로콜리, 채소에는 칼슘이 없다고 생각하셨죠? 예. 뽀빠이 아저씨 미국에서 우리 아이들이 시금치를 안 먹으니까 뽀빠이 아저씨가 갑자기 좀 올리브가 뭐 도와줘요 뽀빠이 누가 괴롭히죠? 예, 올리브를 괴롭히는 친구 생각 다 안 나. 예, 어쨌든 있어요. 브루투스인가요? 예, 맞죠? 그럴 때 도와줘요 뽀빠이 하면 뽀빠이가 뭐 들고 나와요? 갑자기 시금치를 먹으니까 근육질이 되면서 여기 뿔뚝 저기 뿔뚝 하면서 힘이 세지면서 막 그래서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애가 보니까 다 저지방 채식을 하는 동물들이 가장 힘이 셌던 거 보셨잖아요. 예, 근데 여기 오시는 선생님들이 다들 한결같이 처음부터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풀뿌리만 먹고도 뭐 지금은 다들 안 그러세요. 생각만 하다가 딱 와서 하는 말 한 끼 드셔보시면 그 다음에는 불만이 싹 없어지십니다. 그죠? 먹을 게 너무 많아서 과식해서 문제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건강을 잃어버리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여기 보니까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거 드시려면 이제 골다공증 때문에 우유 2컵을 꼭 먹어야 되겠다는 결심 그리고 메르치 몇 조각씩 꼭 먹어야 되겠다는 결심 오늘도 하실 겁니까? 대신 뭐 드셔야겠다. 브로콜리를 드셔야 되겠다고 결심하시고 또 뭐 드셔야 되겠다. 오렌지나 이런 과일 종류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 청소하고 신장 청소할 때요. 이 레몬 주스나 오렌지 주스를 활용해서 간의 담석들, 결석들을 녹이는 겁니다. 유화작용을 해요. 그래서 간 청소할 때 이 안드레아스 모리츠가 일주일 동안 의사들도 모르는 기적의 간 청소를 의사들이 가장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6일 동안 간 청소할 때 보통 7일을 잡을 때 6일 동안 뭐 합니까? 6일 동안은 밥 먹으면서 뭐만 먹어요? 사과 주스 먹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7일째 되는 날 이 레몬 주스하고
예, 뭐 레몬 주스가 없을 때는 오렌지 착즙해가지고 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하고 이 300ml를 합쳐서 그렇게 해서 이제 먹고 뭐 황산 이렇게 해서 먹을 때 이 안에 있는 담석들이 쩍쩍쩍쩍 녹아져서 나오는데 6일 동안 뭐 하냐면 계속적으로 이 결석이나 담석을 분해시키기 위해서 지방을 분해하는데 이런 시트러스 프루트를 이용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칼슘 하면 이제 메르시하고 우유부터 떠오르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칼슘 하시면 뭐가 더 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또 와우, 좋습니다. 오늘 성공하셨어요. 네. 자, 이거 하버드 대학 연구입니다. 제 얘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강에는 썩 좋지 않지만 신장에 해가 되지 않는 음식이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술, 남성분들 좋아하시는 와인, 그리고 커피 오늘 2컵씩 드신다는 분 오셨어요. 자, 이 커피와 차, 카페인을 드시면 신장 결석이 생기지 않게 예방할 수는 있으나 대신 세포를 탈수시키기 때문에 여러 가지 pH 농도가 깨지고 따라서 점점 이 질환이 온다는 걸 기억하세요. 자, 그런데 이제 신장 결석은 생기지 않게 도와줍니다. 자, 커피, 카페인을 함유한 것이든 제거한 것이든 결석 확률을 줄여주기는 합니다. 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카페인은 이뇨제이기 때문에 더 많은 유체가 신장을 통과하도록 돕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칼슘도 신장에서 걸러지도록 유발을 하기는 하지만 칼슘보다 더 많은 물이 지나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결석 확률은 줄어들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세포 탈수를 심각하게 유발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여러 가지 건강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건강에는 썩 좋지 않지만 신장에 해가 되지 않는 음식 중에 하나인 술 또는 와인도 신장 결석 확률을 줄여줄 수는 있으나 대신 득보다 실이 많다.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신장 결석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하셨습니다. 자, 신장 결석을 예방하려면 고칼륨을 드셔야 돼요? 저칼륨을 드셔야 돼요? 이거 웃자입니까 이거? 웃자입니까? 칼륨이 많이 함유된 음식 드셔야 돼요? 아니면 적은 음식 드셔야 돼요? 네, 염분은? 어우, 좋습니다. 자, 신장 결석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해야 돼요. 첫째, 단백뇨가 없어져야지 칼슘이 보유가 돼야 칼륨이 높은 음식을 먹어야 칼슘이 보유되고 따라서 신장 결석이나 요로 결석이 생기지 않는다는 공식이 이제 짝짝짝짝짝 공식이 떠올라야 됩니다. 저만 떠올라요? 자, 그렇다면 칼슘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들 첫째, 물하고 음료를 충분히 마셔주는 겁니다. 공복 시에. 식후가 바로 아니고 식사하자마자 2컵 드셔야 되죠.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2컵, 식사하기 1시간 전에 물 2컵, 식사 중간에 물 2컵, 식사하자마자 물 2컵. 어우, 아주 모범생들이십니다. 식후 2시간 뒤에 물 2컵.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채소와 과일, 콩류를 충분히 섭취하게 되면 이런 고칼륨 음식이 또 염분도 적기 때문에 아까 보신 것처럼 데이터 다 보셨죠? 고칼륨 저염분 식품이 신장의 결석이나 요로 결석이 생기지 않게 예방해 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고 자, 만약에 칼슘 보조제를 드신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드시라? 식간에 드셔야 될까요? 아니면 식사와 함께 드셔야 될까요? 예, 잘못하면 결석이 더 많이 생겨요. 예, 식간에 드시면 그래서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게 좋고 게다가 동물성 식품을 피하는 게 가장 좋은 결석과 담석이 생기지 않는 방법이고 뭐 단백뇨나 또는 유산 수치가 올라가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동물성 단백질과 염분이 결석 발병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5번 여기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 비타민 B에 대해서 요새 이제 하버드 존스 호킨스 이 통계 데이터를 보면서 저는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자꾸 암 환자들은 비타민 C 면역요법만 생각하셔서 메가도스나 또는 이제 면역 주사에만 지금 굉장히 집중을 하시는데 사실은 저지방 채식 식단에서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비타민 B1 어떤 비타민군도 비타민 B1, 2, B2, B3, B6, B12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컴플렉스 비타민 B 복합체와 같이 아주 다양하게 이 비타민 B군에 들어있는 B1, B2, B6는 특별히 통증을 완화시키는데 트립토판과 함께 무릎이나 관절에 통증이 있을 때 B6를 많이 쓰고 비타민 B12는 이 저지방 채식 식단을 하는 분들을 꼭 드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이기도 합니다. 왜? 신장의 결석과 요로 결석이 생기지 않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해요.
B12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완벽한 영양 상태를 원하신다면 비타민 B12 공급원을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 자 멀티바이타민을 드시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두유, 콩 그리고 아니면 시리얼 그리고 비타민 B 보조제를 섭취하는 방법도 좋은데 자 탑 비건 푸드 하인 바이타민 B12에 대해서 한번 비타민 B12가 많은 아주 그런 채식 음식 가운데 이제 탑 6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탑 1은 뭐냐면 여기에 지금 가장 높은 수치는 사실은 여기 코코넛 밀크로 되어 있지만 이거는 한 컵당이고 한 티스푼당 1.4 이 마이크로그램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거는 비타민 B12가 가장 많은 거는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입니다. 자, 제 요리책 첫 장에 건강 요리의 기본 소스들, 천연 조미료들 나오는데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를 이 B군이 모자라면 어떤 질병이 옵니까? 저 골다공증이 오면 뭐가 좋은지를 드시지 마시고 뭐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되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이걸 미리 예방을 하셔야 돼요. 자 보니까 뭐가 가장 좋아요? 네? 제가 뭐라고 질문했는지 아세요? 이거 웃잖아 이거. 자 뉴트리션을 자 B군이 모자라면 어떤 증세들이 오는가? 비타민 B군이 모자라면 B1, B2, B3 이게 비타민 B군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습니까? B 복합체. 왜 오늘날 이 현대의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주변의 가족들 요새 여러분 뉴스 인터넷 들으시면 무섭잖아요. 곳곳마다 지금 범죄와 이런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정신이 정말로 이렇게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정제된 공유가 범인입니다. B군이 모자란 음식 때문에 공황장애, 패닉 디스오더 같은 공황장애나 또는 조울증, 우울증, 신경 불안증, 아이들 ADHD 완전히 이게 주의력 결핍 증후군 애들 너무 산만하잖아요. 이 원인이 다 뭡니까 이게?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때문이에요. 이 정제되어 있는 공유가 영양학자들이 말하는 정크푸드 엠프티 칼로리라고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이런 쓰레기 식품에 의해서 우리 아이들의 뇌가 병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새 이 통계를 보니까 이 지금 치매, 알츠하이머 환자에게 비타민 B12를 공급했더니 치매 증세가 없어져요. 그래서 비타민 B12 부족인지 결핍증인지 치매인지 지금 아리까리한 상황이라는 그런 발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히 이제 간질, 파킨슨, 뇌병변 있는 거, 그 다음에 뇌졸중, 뇌경색, 뭐야 이런 뇌병변이 있거나 신경이 불안하거나 이럴 때 여러분들은 B군 부족부터 체크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직접적으로 가면 뭐예요? 내가 흰쌀을 먹고 있느냐? B군이 없는 흰쌀을 먹고 있느냐? 아니면 현미쌀을 먹고 있느냐? 작고 보리밥? 죄송하지만 정제된 곡류들입니다. 네. 자, 제가 당뇨병의 웬 보리밥?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임동규 선생님, 농부의사 임동규 선생님 책에 보시면 당뇨병의 웬 보리밥 나오죠. 보리밥, 잡곡들 드시면 여러분들은 아주 B군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제되어 있는 곡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적어도 현미가 80% 이상 되셔야 됩니다. 100%면 더 좋고요. 아우 저 현미 먹어요. 찹쌀이요. 죄송하지만 맵쌀이요. 네. 그래서 현미 부드럽게 먹는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저녁에 현미 맵쌀 2, 찹쌀은 조금 더 줄이면 좋겠는데 하여튼 힘드시면 2대1 비율이라도 해서 지금 밥하는 걸 콩 넣고 밥하는 것처럼 물을 다 맞춰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아침에 물 쪼그라들어 있어서 쪼그라들었지만 이제 수분이 다 촉촉하게 젖어 있는 상태 그대로 현미 압력밥솥에 밥솥 누르면 그게 아주 부드러워. 거기다 강황까지 넣고 하루는 햄프, 하루는 치아, 하루는 뭐 아마 씨 넣고 아니면 콩 종류 계속 넣고 암 환자들이라면 율무는 꼭 넣으셔야 되겠죠.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매일 주식을 드시면 이 IP6 피트산염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한 B군 섭취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아침에 콩물 드시죠. 자, 황단백질과 뭐가 결합하면 염증 수치가 팍팍 내려가요? 아마씨. 그래서 지금 질이나 난소에 염증이 있거나 또는 이런 분들 그리고 또 전립선 수치 높은 분들 이런 분들 강황에다가 도마도수 꼭 드셔야 되겠죠.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왜 하늘마을에서 이런 식단을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좀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제가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를 설명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천연 조미료로 어떤 미원 다시다 이런 화학 제품보다는 뇌를 파괴시키고 이 신경을 마비시키는 화학 제품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한 천연 조미료를 쓰셔야 되는데
요새 이제 요리 강사들이 천연 조미료들을 뭐 메르치 가루 뭐 내고 뭐 여러 가지 뭐 해가지고 많이들 만드시는데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아주 완전히 채식만으로 그리고 이게 영양 효모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는 B12 자체입니다. 근데 맛도 좋아요. 그래서 영양소로도 그리고 뭐로도 조미료로도 쓰십니다. 그래서 일석 몇 조 효과가 있는지 몰라요. 가장 좋은 식물성 단백질, 가장 좋은 식물성 칼슘, 가장 좋은 비타민 B군 섭취. 그래서 신경도 안정시키고 그래서 비타민 B군이 모자라면 그 뇌병변이 오고 신경 불안증, 조울증이 오고 그 다음에 B군이 충분하면 이 뼈나 이런 데가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오스테오칼신이나 또는 이 알칼리성 인산분해 요소가 부족하셔서 장골 치유 상태가 떨어지시는 분들은 반드시 B군을 섭취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암 환자가 꼭 먹어야 되는 이유는 강력한 항암 작용을 하기 때문이죠. 자, 일석삼조의 효과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가 1번입니다. 신장의 결석이나 요로 결석 생기지 않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천연 조미료이자 영양 효모. 예, 그래서 요거 잊지 마시고요. 자, 두 번째가 라이스 밀크입니다. 쌀 우유. 세 번째가 이 크리미니 머쉬룸. 그러니까 이게 양송이과예요. 자, 제가 유방암 환자가 꼭 먹어야 되는 자주 먹어야 되는 음식 가운데 뭐 브로콜리도 좋고 다 좋지만 뭐 7가지 말씀드렸어요. 항암 작용이 높은 거. 그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게 양송이 버섯이었습니다. 예, 제가 강의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양송이 버섯 상당히 지금 결석과 담석을 줄이는데도 중요해요. 포터블도 역시 양송이과입니다. 이 크리미니 머쉬룸이나 포터벨라 머쉬룸 다 이 양송이과 버섯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사이베리 주스 이것도 도움이 되고 코코넛 밀크 저희가 쓰는 치즈는 이 코코넛 치즈를 좀 쓰고 뭐 만들어서 쓰는 치즈 만드는 방법 요리책에 다 들어있죠. 그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완벽한 영양 상태를 원하신다면 저지방 채식 식단을 하시는 분들이 채식주의자들이 가장 염려하는 게 바로 비타민 B12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B12는 어떻게 보면 약간 세균 덩어리니까 손가락을 맨날 쭉쭉 빨면 B12 섭취를 위해서 손가락을 빨아야 되나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영양 효모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를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코코넛 밀크에도 꽤 들어있고요. 아사이베리, 베리과 종류들 그리고 양송이 버섯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신장의 결석이나 요로 결석 그리고 담석들이 생기지 않게 예방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염분 섭취를 늘리라 그랬죠? 아, 여기서 또 헷갈리지 마세요. 염분 줄이라면서요. 저염분이라면서요. 그럼 미네랄 소금 먹으면 안 되겠네요. 자, 여러분 그냥 소금과 그냥 소금, 간수 뺀 그냥 소금과 또는 이 미네랄 소금은 조금 다릅니다. 정제 소금과도. 그래서 우리가 먹는 짠맛을 내는 소금에는 대개 이 미네랄이 거의 다 90가지가 탈락돼 있어요. 소금 하면 되게 92가지의 미네랄이 있는데 그중에서 염소 성분, 짠맛이 많은 성분들이 우리가 소금으로 먹는 것들이고 정제 소금은 특별히 더하고 그 다음에 미네랄 소금은 짠맛이 거의 없죠. 요거는 미네랄이 90가지가 탈락되지 않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음식은 그냥 자연 그대로 조금 간기가 있으면 좋지만 저염식품은 피를 만들지를 않습니다. 물론 짜게 드시진 않아야 되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간기는 있어야 돼요. 이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혈색이 하나도 없어갖고 피가 모자라서 희멀건해가지고 오시면서 나는 저염 먹어야 돼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피가 안 생겨요. 그래서 적당한 염분이 있어야 되나 그렇다고 너무 염분 함유량이 높은 젓갈 같은 이 캔에 들어있는 이런 식품들 가공식품들은 염분 함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염분 함량은 낮추시고 대신에 미네랄은 드시는 겁니다. 미네랄은 따로 물에 드시는 건 되지만 음식을 짜게 드시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예. 그 다음에 이제 설탕 사용량은 이 설탕은 별명이 뭔지 아시죠? 일본에서 회도, 미네랄 훔쳐가는 도둑놈. 그래서 암 환자들의 이 가장 큰 문제점이 미네랄이 부족한 증세예요. 전해질 수치가 팍팍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그걸 미네랄을 뺏기지 않으시려면 설탕 사용을 최대한 설탕 대신에 조금 단맛을 내고 싶으시면 과일 단맛을 쓰시거나 아니면 뭐 메이플 시럽이나 아니면 꿀 조금 쓰시면 됩니다. 설탕 가미되지 않은. 자, 그래서 오늘 결석이 생기지 않는 방법. 첫째는 뭐예요? 물을 충분히 마신다. 하루 8컵 이상. 두 번째는 고칼륨, 저염분 음식이 신장에서 결석과 요로 결석이 생기지 않게 한다. 그래서 고칼륨, 저염분 식품으로 대표적인 게 채소, 과일, 콩류를 충분히 섭취하시는 거. 햄프씨, 아마씨, 치아씨 잊지 마시고
만약에 칼슘 보조제를 먹고 있다면 예, 결석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뭐를 어떻게 먹어야 된다? 칼슘 보조제를 식간에 드셔야 된다? 식사와 함께 드신다. 그 다음에 결석과 요로결석과 또 단백뇨나 유산 수치를 높이지 않으시려면 동물성 식품은 최대한 제한하신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드시면 결석이 잘 생기지 않는다? 비타민 BC? 비타민 B12 잊지 마세요. 그리고 소금과 설탕 사용량을 줄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신다는 겁니다.